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문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자, 임 변호사님, 최근에 뭐 국회 민식이법이라는 것이 통과되었어요. 네네. 미국에도 뭐 특정 법 이름 밑에 네. 사람 이름을 붙여서 흔히들 이야기를 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실제로 법 이름이 그렇다기보다는 그렇습니다. 관행적으로 실제 법명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상징적인 네네. 부분을 갖다가 이제 할 때 안 그러면 뭐 발의한 의원 이름을 네네. 뭐 이렇게 넣을 때 그렇게 이제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민식이법이라 하니까 이제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다가와요. 그러니까요. 민식이라는 사람을 잘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저도 처음에 민식이법이 뭔지 잘 네, 몰랐고 네. 이 사건 저도 잘 몰랐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스쿨존에서 네. 뭐 교통사고가 나서 네. 이 자녀를 잃은 네. 이 자녀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모가 이제 이런 부분을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저는 뭐 죄송합니다. 그 부모님 심정은 이해는 충분히 가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웠어요. 뭔가 하면 지난번에 뭐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킬 때 네. 이제 이 부모들이 이제 국회 앞이나 근처에 있으면서 뭐 민생 법안을 통과시키라 하면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이 민식이법이라는 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장외에서 지금 공수처나 선거법 때문에 저항하고 있는 한국당을 마치 국회로 들어와가 예산이나 법안을 갖다가 통과시켜서 이제 여당이 흔히 쓰는 민생이라는 소재로 이게 좀 들어가서 작동을 네, 했다.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뭐 하더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든 이 성격으로 보면 통과될 건데 굳이 그걸 며칠 앞에 통과시키고 며칠 뒤에 통과시키는 부분에 먼 죽고 살 일이 있다고 부모가 그걸 압박하는 여건에 동조하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비춰질 수 있는 네. 행동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제 문제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법이라는 거는 여타 다른 이 법 같으면 처벌에 관한 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형사법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차 다른 어떤 법과의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네. 단지 한 불행한 사건 때문에 이제 이런 법이 그러니까 보복법이 아주 강한 보복법이 만들어져서 네. 법의 어떤 형량의 형평성을 이제 좀 벗어났다. 네. 이러면 그 법에 뭐라고 할까요? 이 스테빌리티라고 합니다. 안정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정성이 또 그 법에 대한 어떤 시민들의 수용 어떤 그 이해 뭐 이런 것들도 좌우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로 저희는 사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소장님 말씀하시니까 보니까 참 이 언론이 물론 편의상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 법 이름에다가 이렇게 어떤 그 개인의 이름을 붙여서 뭐 민식이법, 김영란법, 뭐 윤창호법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그러니까 법에 그러니까 뭐 이게 물론 뭐 간단한 내용도 아니기도 하지만 그 법에도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다 보니 오히려 좀 시민들과 국민들로 하여금 이 법의 어떤 실체적인 내용을 좀 더 오히려 접근을 차단시켜버리는 어떤 효과가 있어서 참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또 이렇게 소장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말씀하신 이른바 민식이법의 사실 중요한 내용은 이게 특정 범죄, 구체적인 법률은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 처벌이라는 이제 그것이 이제 추가된 거고 물론 나머지 법에는 또 도로교통법에 있어서 이제 스쿨존에다가 CCTV를 설치한다든지 관리를 강화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뭐 언급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인 건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 어떤 경우냐면 뭐 뇌물이라던가 뭐 그 미성년자 그 유괴해서 살인하는 그런 법들, 그러니까 정말 이게 그러니까 인간 이하의 범죄에 대해서 좀 그다음에 뭐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좀 엄하게 처벌해야 될 내용들을 지정을 해가지고 이제 가중처벌 말 그대로 가중처벌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물론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뭐 어린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뭐 아이들이 정말 스쿨존이라는 데서 사망을 당하고 이런 사고를 당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아무리 중하다 그래도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고의적으로 어린아이를 뭐 사망에 이르렀으면 살인죄 등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이걸 아무리 엄하게 뭐 엄하게 좀 바라보더라도 과실범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과실범죄를 그러니까 음주운전 같은 그런 것도 아니라 과실범죄를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처벌하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이게 왜 이런 게까지 되어야 되는 것인지가 이제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그러면 이제 그 스쿨존에서의 이제 그 어린이 관련된 그 사망 사고 혹은 상해 사고가 처벌이 안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아마 운전면허 하시면서 좀 아시겠지만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게 있어서 원래는 이제 자동차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제 인사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형법상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다 처벌이 되는 건데, 그중 이제 치상죄 같은 경우에 이제 자동차로 이제 사람을 상하게 하셨을 때 이제 피해자와 합의가 되거나 또 이제 종합보험이라는 거에 가입되어 있으면 이제 그 처벌이 면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무면허 운전, 뭐 중앙선 침범 운전, 횡단보도 이런 사고에 있어서는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이제 최근에도 계속 문제가 돼서 이제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에 따라서 이제 11호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의 이제 이제 인사 사고 같은 경우에 어린이를 이제 치여서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이게 처벌 예외 조항에 들어가지 않고 처벌이 되도록 원래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도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오히려 더 처벌이 강화됐는데, 그게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그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제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상해 사건, 그러니까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에서도 이렇게 1년 이상 15년 이하라는 징역에 처해 주셨다는 거는 굉장히 처벌이 이제 엄한 경우인 거죠. 근데 과연 이게 과실 범죄에 대해서 이 정도까지 엄하게 처벌을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를 논의를 하기 전에 근본적으로 이제 이 팩트로 점검해 봐야 될 거는 그 민식이 사고의 성격이 뭐냐를 이야기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블랙박스가 이제 공개가 됐어요. 거기에 보면 피해자 이제 김민식 군이 신호등이 없는,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이제 뛰어서 건너다가 지나가는 차와 이렇게 부딪혔어요. 그런데 차가 이제 뭐 차선이 넓지 않은데 학교 앞이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한쪽은 깜빡이를 켜놓고 차가 하나 서가 있었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오는 차가 그 차를 이제 피해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차 앞에 가려져 있는 데서 갑자기 이제 나온 소년을 이제 발견하지 못해서 치여서 이제 거기서 사망 사고가 났는데, 물론 유연하게 방어 운전을 하지 못한 책임은 있겠지만 그 가해자의 차량의 속도가 시속 30km로 제한한 이 스쿨조에 23km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이제 바로 정지하지 않은 점이 이제 문제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섰다 가야 되는데 시야가 확보 안 된 경우에는 이제 그렇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문제다라고 하지만은 이 횡단보도도 또 없었다. 좀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블랙박스가 이제 공개되면서 이 법 자체가 악법이다라는 주장까지 나오게 되고, 논란이 특히 되고 있는 것은 특가법 부분에 있어서 민식이법을 반대하는 주장의 요지가 특가법 개정안이 스쿨존 내에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과실 여부에 경중에 상관이 없이 무조건 3년 이상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럼 참. 자, 그러면 이제 이 개정안에 보면 이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다라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자, 그래도 과실이 없다면 실제로 이제 처벌받을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가까운 부분으로 봤을 때 이 지금 형법의 268조 같은 경우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을 때 그게 과실치사 뭐 이런 게 적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이 특가법 이제 이른바 이 스쿨존에 관련된 이 처벌법에 이제 이제 그 통과가 되고 나서 이제 논란이 있는데 이제 이거에 이제 이 개정에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말씀이 아니 그냥 과실이 없으면 뭐 처벌받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이 과실이라는 게 굉장히 좀 폭넓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형법 268조에 해당되는 네. 교통사고 네네. 이걸 저지른 사람한테 네. 지금 특가법을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참 이게 이중처벌이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예, 이중 처벌 문제도 있고, 하여튼 과잉 처벌 문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그 혹시 교통사고나 이런 거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이제 이런 교통사고에서의 과실은 특히 차량 문제, 그러니까 차대 차가 아니라 차대 이제 사람의 경우에 이제 인사사고가 발생되면은 뭐 약간 속되게 말씀드리면 하여튼 대부분 다 그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그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그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 그러니까 인사사고가 일단 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좀 말씀하신 것처럼 요번에 이제 그 민식군에 관한 사망 사고가 있어서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만약 정지를 하고 만약에 이제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린이를 치어서 다치게 하거나 사망시키였으면 과실이 없다고 보느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인사사고가 나는 그 순간 이제 과실은 사실상 거의 대부분 인정이 되고요. 그게 이제 그 원인이 이제 그 과실이 배제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이라 그래서 이제 뭐 보행자가 이렇게 행동할 수 이제 이렇게까지 뭐 갑자기 이제 튀어나온다거나 이런 걸 운전자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이제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제 어떤 법리적 원칙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고속도로를 다니는데 고속도로를 무단횡단 사람을 이제 치어서 사망하게 한 경우에 이제 당연히 고속도로는 사람이 다닐 수 있거나라고는 이제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신뢰의 원칙을 통해서 이제 과실이 없다고 보는 판결 등도 있지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린이는 그렇게 인정하는 경우를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골목길이나 이런 데서 어린이를 거의 좀 치게 되면은 뭐 그게 과속 여부와 상관없이 사실상 과실이 있다고 대부분 다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물론 어린이기는 하지만은 애들이 골목길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올 때 뭐 밤에도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걸 갖다가 운전자가 유의를 한다 하더라도 그 특히 뭐 시야가 좀 가려져 있거나 할 경우에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이거하고 이제 하준이 법이라고 서울랜드 뭐 유료 주차장에서 저 차가 뒤로 빼다가 사고 난 부분. 그래서 민식이법, 하준이법이라는 게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모양이더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국회에서 지금 이 부모가 이걸 호소하고 나니까 문재인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하루 만에 이거 빨리 대책을 마련해라 하니까 민주당이 나서서 총대를 메고 지금 이거를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리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문재인도 뭐 법조인이고 뭐 지금 막 그 국회의원들 상당수가 법조인인데 단박에 이제 이 법의 그 이제 형식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른바 뭐 윤창호법이라 그래서 뭐 다 좀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또 같은 법, 그러니까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또 제5조 11 그래서 이제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 이제 그 상해를 일게 한 사람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지금 처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블로그를 보니까 이제 변호사님께서 바로 이 부분을 딱 지적하셨는데 아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스쿨존 위반 사건의 경우에 어린이를 상해하게 한 자가 이 형하고 거의 다 동일합니다. 벌금만 그 이제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가 하한이 500만 원, 이제 음주운전 치사상 같은 경우에 1천만 원. 그러니까 벌금만 그 하한이 다를 뿐 징역형은 1년 이상 15년 징역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이게 음주운전이나 약물에 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와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물론 뭐 스쿨존에서 과속을 했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까지 된다면 모를까 그 과속을 했다 하더라도 스쿨존에서 자신의 과실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 처벌형이 같다는 거는 이거 명백하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더 웃긴 거는 이제 뭐 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에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성매매 행위를 처벌을 하는데 그 13조 제1항에 보시면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건 경우나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뭐 제 상식은 그렇습니다. 물론 스쿨존에서의 운행을 잘해야 되고 다치지 않게 해야 되는 주의 의무나 어떤 그걸 그 위반했을 때의 처벌도 물론 엄해야 되겠지만 아동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경우와 이게 동일하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아, 그거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을 포함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법이 통과됨에 있어서 그 법조인 출신도 아닌 한국당에 제가 알고 조선일보 이제 기자 출신 알고 있는데 강효상 의원만이 명백하게 반대를 하고 22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다 찬성을 통과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뭐 그래서 뭐 유튜브 등등에서는 그 민식군의 이제 돌아간 이제 민식군의 부모님을 뭐 비판하고 비난하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아니 최소한 이런 정도의 형평에 관한 원칙은 당연히 국회에서 어느 정도 걸렀어야 되는데 이 법이 통과되도록 국회가 가만히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명색이 법조인이란 그 국회의원들이 다 이 법에 대해서 찬성을 했다는 자체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국회의원들이 법률 전문가라고 자처하고 그렇습니다. 또 각각 개별적인 헌법기관이라고 자처하면서 대중적 그냥 정서 특히 한국의 30, 40대 여자들 뭐 애 키우는 문제 이런 부분과 연계된 부분은 거의 뭐 무조건적인 부분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좀 유치원법을 가지고 뭐 박용진이가 밀어붙이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기대어 가지고 이제 이 대중을 흔드는 부분에 그것도 문재인의 파퓰리즘이 가세하고요. 그러면 이런 법의 어떤 형평성 또 이 공정성 그리고 법이라는 부분이 다른 법과의 어떤 그 법과의 어떤 처벌에 있어서의 가지고 있는 성격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고려해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조금 뭐 예를 들어서 그 사고가 뭐 애다 또 비극적이다. 뭐 하긴 뭐 죽음치고 안 비극적인 거 있어요. 과장이 뭐 교통사고로 맞습니다. 뭐 23km 달리는 차에 치여서 죽어도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따지면 비극이 다 있는 거예요. 가족은요. 비교할 수 없는 비극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애가 죽거나 다쳤다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서 그 법을 갖다가 통과를 맹목적으로 강요하는 거는 좀 아니다. 그 토론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알려진 내용이지만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내용이지만 지금 당장 이제 문제가 생긴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소장님은 이제 아이들이 다 크셨으니까 뭐 나중에 뭐 손녀가 계시면 모를까 운전도 안 하시지만 어쨌든 만약 운전을 하신다 하더라도 스쿨존을 갈 일이 별로 없으실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뭐 시골이나 이제 뭐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서 뭐 그 길이 아니면 가지 않는 경우에 만약 그 뭐 학교에 갈 일이 없는 사람들은 가급적 그 길을 피해 다니면 그만인데 지금 어디서 지금 문제 생겼냐면은 당연히 초등학교나 이런 학교 앞에 뭐 학원 등의 통학 그 차량들 통학 차량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이제 일을 못 하겠다. 뭐 이런 학원이나 이런 뭐 운전하시는 분들이 일을 못 하겠다고 지금 나섰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누가 스쿨존 통행을 가장 많이 하는 또 집단이 누구냐면 학부모들이거든요. 뭐 애를 내려주거나 데리고 오거나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금요일 같으면 학교 빨리 끝나고 선생도 매일 하겠다. 선생님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을 뭐 30, 40대 뭐 어머님들이 막 난리 뭐 야단을 치셨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이 법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아마 이제 운전을 할 일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스쿨존 있는 데는 뭐 운전을 하지 않는 쪽으로 저는 선택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제 안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를 뭐 통학을 시키거나 할 때 스쿨존을 안 갈 수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이 사고의 위험과 이 처벌의 위험이 누구한테 노출되는 거냐?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금은 이제 민식이 부모님이 이제 그 비극에 대해서 막 공감을 하시지만 지금 반대로 가해자가 되실 확률도 지금 30, 40대 어머님들이 더 위험이 더 높은 것이죠. 근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상황이 너무 비극적이기 때문에 무언가 우리가 감정적으로 동요되고 뭐 할 수 있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법만 이렇게 됐을 때 그럼 과연 나머지 그러면 이 법에 노출되는 사람들 특히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 이게 수긍이 되시겠냐 이 말씀인 거죠. 비극성과 법의 형평성은 연계되면 나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월호가 교통사고라고 교통사고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뭐 다른 거는 인정하겠는데 세월호를 교통사고라고 이야기하지 마라. 얼마나 비극적이냐. 그 말하는 사람의 이 머릿속에요. 맞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 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비극적이라 하더라도 비극적이라서 형을 더 세게 때려야 되고 덜 비극적이라서 형을 작게 때려야 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그러니까 그 세월호가 교통사고라고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그게 세월호 사건의 비극성을 좀 폄하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한번 뭐 실제로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계신 분은 교통사고라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비극적인 일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에 버스 타고 수학여행 네. 갔다가 네. 굴러가지고 네. 우리 어릴 때는 그런 사고가 자주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예 수학여행 못 가라고 한 적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에 죽은 그 중고등학생이 그 비극성이 없습니까? 아유,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교한다 자체는 웃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제 그 23g이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네, 머리에 예. 내 영혼이 빠져나가는 예. 23g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영화에서 나오미 이제 왓츠 이제 하는 건데 그 영화에서 그 나오미 왓츠가 이제 뭐 그래도 가정을 꾸리고 살다가 이제 교통사고로 이제 남편과 아이를 이제 잃게 되면서 굉장히 그 비극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베네치오 델 베키오라는 그 이제 그 멕시코 출신의 배우가 이제 그 교통사고를 유발한 건데 그 교통사고 때문에 굉장히 자기 자신 잘 갱생의 어떤 의지가 꺾이고 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잘 묘사되어 있는 영화인데 이게 꼭 무슨 뭐 누구한테 살해를 당하면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가족이 살해를 당하면 슬픔이 한 100이고 막 교통사고니면 한 10밖에 안 돼서 아이고 막 교통사고로 죽었으니까 뭐 아이고 뭐 그냥 뭐 견딜만 하네.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비극. 그러니까 물론 그걸 법률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 과실이냐 사인이냐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추상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비극의 자체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그 차이가 없는 것인데 뭐 그런 거를 가지고서 뭐 세월호 사고를 뭐 폄하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진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애들 교통사고 영화를 하나 봤는데 레저베이션 로드라고 호아킨 피닉스 나오고 하는 영화인데 이제 어디 갔다 오다가 휴게소에서 애가 이 차에 치여가 이 차가 지나가면서 머리를 때려서 이렇게 죽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부모하고 알게 되면서 부모가 이제 보복을 하느냐 어쩌냐 고민하는 그런 부분을 다룬 영화예요. 그 양쪽이 다 이제 파멸에 거의 빠져드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류의 영화가 이제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비극성은 비극성대로 놔두되 그걸 정치적으로 선동을 하거나 또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법제화를 할 때는 비극성을 결부시키지 말고 비극성을 다 탈색시킨 채 그 부분에 있어서의 법의 형평성과 관련되는 문제로 다뤄야 된다. 저는 그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인사사고에 대해서 처벌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처벌을 그러니까 이 법으로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도 그러니까 그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상 처벌을 면할 길이 별로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법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거 특가법이라는 막 뇌물죄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되는 규정되는 법까지 격상을 시켜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처벌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곰곰이만 따져오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련된 사람들이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될 수 있고 특히 학교 통학을 시키는 학부모들이 직접적인 어떤 이 법의 적용자가 될 수 있는 이런 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뭐 그러니까 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언론의 선동과 그 다음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대통령의 뭐 어떤 지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뭐 법조인들로 그득해 있는 국회에서 이것이 아무것도 걸러지지 않고 이게 법이 통과가 되고 또 이게 통과가 된 거에 대해서 아무도 이상하게 스스로들은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게 민생법안으로 둔갑을 해가지고서 왜 이게 법이 통과되지 않느냐고 언론이 따지는 이 환경 자체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 언론,
대통령 권력기관의 어떤 이 모든 문제가 사실 이 이른바 민식이법, 그러니까 어린이 스쿨존 처벌법에 대해서 이게 다 좀 드러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히려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회원들이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뭐 누구를 뭐 민식이 부모가 나쁘다 아니면 뭐 민식이를 뭐 사망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바로 우리한테 적용될 수 있는 문제를 이 정치권과 언론이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가 더 좀 저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토 원비어 부모가 네네네. 북한에 자식을 보냈다가 이제 자식이 맞아 죽을 지경이 돼서 왔다가 오자마자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가 유대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복수를 근데 이 복수를 하는데 그 복수를 북한이라는 체제에 대한 지금 부분을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저런 짓을 못하게 만들겠다고 지금 법원에 의해서 판결까지 받아내가 보상부 5억 불입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북한 배도 석탄 밀수하던 배도 지금 해체시켜가 가고 지금 미국 정부보다도 더 강하게 지금 북한에 대한 압박에 나서고 있는데 부모가 뭐 자동차 부속 만드는 회사를 하는 모양인데 돈이 좀 있는 사람들. 그래서 뭐 돈을 다 동원해가 로비스트와 유대인 그 조직망 뭐 이스라엘 영국까지 다 동원해가 지금 저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지금 압박을 넣는 게 미국 정부가 압박을 냈던 것보다 북한에 훨씬 더 뼈아프다. 그래서 우리 자식은 같지만은 이제 정의를 세우겠다고. 그래가 한국에 와서 또 지금 전번에 문재인 만나자 아주 그냥 집요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부모가 자식의 죽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처하는 게 단지 이제 함무라비 법전 같은 이런 어떤 처벌 위주가 아니라 거기에 따르는 보편적 정의 이런 부분들이 개입이 되어 있어야 그 오토 원비어법이나 이런 부분이라고 부르는 이름을 부를 만한 좀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 사건 이번 이제 민식군이 사망에 대한 뭐 대답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이제 돈 안 들게 스쿨존이라고 설치해 놓고 횡단보도 신호등조차 없는 횡단보도가 학교 앞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스쿨존이라는 걸 설치를 하지를 말든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중목구구식의 행정이 또 그게 한 역할이라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런 비극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어느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좀 더 치밀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부분을 넣어서 당연히 국가와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데 또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언론이나 국회나 뭐 대통령이란 작자들은 그냥 이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처벌하는 법 하나 우리 통과시켰으니까 뭐 우리 할 거 다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이 또 주로 점수를 따려고 하는 30, 40대 학부모 세대한테 점수 땄다 이렇게 하는 건데요. 제가 좀 웃기는 거는 그걸 하려면 맞는 거는요. 학교 앞에는 일반 이 횡단보도보다는 좀 늘은 뭐 예를 들어서 한 30m쯤 되는 횡단보도를 반드시 표시하게 하고 단지 애들한테나 학부모한테도 애들이 여기를 통해서 건너지 않고 그냥 막 뛰어다니면서 엉뚱한 데로 다니면 그건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든지 그런 교육까지도 같이 시키면서 해야지. 맞습니다. 그러지 않고 일방적으로 과실 차량에 대해서만 엄중 처벌해서 징역형을 살리겠다. 그게 과연 이 법에 무슨 정의가 담겨 있는 건지 저는 자식이 횡단보도를 제대로 건너게 하거나 그 제대로 건널 수 있는 횡단보도를 그어 놓는 거 이걸 하지 못한 이 뭡니까?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디테일한 어떤 정부의 책임 또 제대로 애들을 퇴근 시간에 그 앞에서 뭐 녹색 어머니라도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학교의 뭐 반관이라든지 학부모의 소홀 이런 부분도 같이 지적이 돼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시스템이 된다고 지금 이제 요게 비단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제 뭐 제가 즐겨보는 치과 의사 선생님의 이제 유튜브에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의료계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막 그 뭐 무슨 이제 뭐 비극적인 사건 범죄가 터지면 뭐 의사니 뭐니 이런 사람들 막 조지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니 이제 뭐 소아 뭐 아동 전문의가 이제 지원자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요양병원 이제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이게 당연히 문제가 많죠. 근데 문제가 많은 거를 그러면 이거 어떻게 문제가 없도록 정말 국가가 책임을 지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건데 또 그것도 당장 뭐 처벌하고 제재하고 뭐 그다음에 뭐 최근 같은 경우에
그 뭐 노후 경유차, 뭐 미세먼지가 심하니까 노후 경유차 뭐 운행을 못하게 막으면서 뭐 과태료를 25만 원. 제가 볼 때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 그 무슨 저기 강남에 뭐 그 비싼 아파트 사는 사람 중에 노후 경유차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하나만 이야기를 하자면 진짜 애들의 비극성이 심화되는 부분이요. 뭐 부모가 뭐 한쪽은 뭐 계모나 계부일 수 있고 안 그러면 자기 놓은 자식에도 거의 동물적인 그렇습니다. 보호 본능까지도 없이 애를 학대하고 패고 상습적으로 그러다가 죽어가는 애들이 그렇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이 돌볼 부모가 있는 애들보다 그냥 완전히 파괴되고 망가진 가정에 부모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부모로 앉아 있을 때 거기서 그 부모한테 학대와 거의 뭐 고문에 가까운 체벌을 맞으면서 죽어가는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국에 수백 명. 그러면 이거는 그 부모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멀쩡한 중산층 가정 이런 일에 제일 시끄러운 가정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고. 이 부분에 대한 가중처벌. 저는 가중처벌은 이런 데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애들이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을 항변할 수 없다고. 거기에 진짜 특가법이 적용이 되어서 맞습니다. 친권을 무조건 박탈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진짜 애들을 이렇게 떼서 네. 부모하고 완전히 차단시키면 미국은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입양을 보내서 그것도 입양 가서 제대로 하는지 또 가서 살펴보고 이런 부분으로 왜 안 하느냐. 예? 그럼 이런 거는 방치하면서 그 부모가 좀 이렇게 문제를 삼고 이슈화하는 그래서 뭐 중산층의 그 자식들의 부분에 정말 드물게 있을 수 있는 사고만을 그렇게 강조하느냐. 자 정말 윗선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이게 이렇게 뭐 이러저러하게 해서 뭐 서로 비난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이제 뭐 수동이도 맨날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런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시스템, 이 민주주의라는 이 체제가 얼마나 취약하고 엉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대표적인 예로 요번에 이제 그 어린이 스쿨존 그 처벌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줬으면 합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